여러분 안녕하세요. GTQ 1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자,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들어가서 살짝 포토샵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검사를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빨리빨리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포토샵을 초기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포토샵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상태대로 설정을 되돌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또는 알트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어도비 포토샵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포토샵을 실행을 할 때 아예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이제 설정을 초기화할 거니라는 대화 상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전에 사용자가 했다면 그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설정 값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먼저 해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3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다시 말해서 편집의 환경 설정의 일반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환경 설정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K.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편하겠죠. 자, 먼저 뭐래라?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포토샵을 실행해서 자, 설정 값을 먼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K를 입력해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요 안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을 거예요. 왼쪽 하단에 자, use legacy pre-transform 자, 레거시 자유 변형 사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자,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체크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요. 자, 이걸 해주게 되면은 CC 버전에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자유 변형 도구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CS 버전에서는 이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 버전하고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하지 않으려면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사항이고요. 단위에서 눈금자하고 문자의 단위를 자, 픽셀 그리고 포인트로 각각 설정을 해줘요. 자,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기본 단위는 픽셀이고요. 글자의 단위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개를 항상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그리드, 자, 격자 모양의 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격자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격자 설정할 때는 100픽셀 기준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6번째는 글꼴은 한글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자, 이것은 영문 버전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한글 버전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선택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험자 등록 과정이에요. 자, 수험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으로 데이터, 즉 정답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자, 이 부분은 시험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에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은 자, 화면상에서 코아스 수험자용이라는 아이콘을 찾거나 자, 이 아이콘도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을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수험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는 미리 화면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험자 등록창이 떠 있는 경우에는 자, 바로 여기에 실행할 필요 없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보다시피 고사실 PC 주소 확인하시고요. IP 확인하시고 수험 번호. 자, 수험 번호는 G12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수험 번호를 발급받을 거예요. 자, 그러한 수험 번호를 받으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사실 연결 테스트 및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수험자가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포토샵 시험이기 때문에 포토샵을 선택을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자, 이때 수험자 정보는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이름과 그 다음 수험 과목, 좌석 번호, 답안 폴더에 대한 경로가 쭉 나올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시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먼저 포토샵에 대한 걸 실행을 해서 간단하게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을 본 다음에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실행을 할 때 설정 파일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나서 첫 화면입니다. CC 버전과 CS 버전은 첫 화면 자체가 다르게 되죠. C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화면이 별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환경 설정이죠. 환경 설정은 컨트롤 K를 누르거나 또는 자, 편집 메뉴에 보면은 맨 밑에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환경 설정에 뭘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뭐 제일 위에 있는 자, 일반이라고 되어져 있는 자, 여기 단축키 나와 있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환경 설정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환경 설정 창에서 일반 즉 제너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자, 이것 레거시 자유변형 사용. 자, 레거시 자유변형 사용 use legacy pre-transform이라는 영문 메뉴입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유변형 도구를 사용할 때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레거시 새 문서 인터페이스 사용. 자, 이 부분은 CS 버전과 CC 버전의 첫 화면을 맞추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CC 버전은 홈 화면이 나오고요. 새 문서를 만들 때 역시 CC에 맞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첫 화면으로 제가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여기 새 파일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처럼 여기에 있는 이처럼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CC의 고유 화면이에요. 우리는 크기를 맞출 때는 크기 맞추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너비, 높이, 그 다음에 아트보드를 사용할지 안 할지 물론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해상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CS 버전에서는 이 화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 CS 버전이 조금 더 익숙하다 라고 한다면 환경 설정 부분에서 레거시 새 문서 인터페이스 사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새 문서를 만들 때, 자, 새 파일을 눌러 볼게요. 바로 이전 방식의 버전과 같이 바로 파일의 이름, 자, 문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기본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기본 형태. 자, 너비, 높이, 해상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단위를 픽셀로 잡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떤 이제 분야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웹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픽셀로 바뀌니까 크기만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CS하고 CC 버전하고 자, 맞추겠다. 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레거시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자, 이전 버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버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상 테마가 가장 왼쪽에 있는 어두운 계열입니다. 자, 이 어두운 계열로 두는 게 이제 색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열로 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둡다, 그러면 이렇게 밝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상관이 없고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자, 단위하고 눈금자 있죠? 단위하고 눈금자는 픽셀, 그 다음 문자는 포인트. 자, 요거를 반드시 맞춰 주셔야 돼요. 눈금자는 픽셀, 기본 단위 픽셀, 글꼴의 크기는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안내선과 격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캔버스에 대한 안내선이 만약에 이제 기본 색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는 색상으로 해주시고요. 격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격자가 이제 좀 회색 계열로 되어져 있는데 격자의 색상도 여기서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되, 요거는 뭐 화면에 따라서 계속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격자의 간격은 기본적으로 100픽셀을 두는 게 좋아요. 100픽셀로 두고 그 다음에 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100픽셀을 몇 칸으로 또 세세하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저는 1로 설정을 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100픽셀짜리의 격자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세분을 10으로 한다 그러면 100을 다시 10으로 나누어서, 자, 큰 격자는 100이지만 세부적으로 10픽셀씩 나누겠다. 다시 말해서 10칸으로 쪼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뭐 이식으로 세분을 해서 50픽셀씩 보셔도 되고요. 또는 뭐 5씩 해가지고 20픽셀씩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패스의 색상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선이라든가 이런 그리드, 격자라든가 패스에 대한 것들은 잘 보이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 정도만 해도 뭐 상관은 없고요. 이제 문자 부분은 영문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영문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문자 옵션에 글꼴 이름을 영어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전 버전하고 현재 버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 딱히 체크할 게 없죠. 근데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라틴하고 라틴어와 동아시아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버전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한 요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기능평가로서 고급 도구, 고급 툴 활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 아래의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자, 여기에서 항상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픈 수험자 이름 하이픈 문제 번호가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 파일은 PSD 원본 파일과 JPG로 저장한 변환본 파일. 자, 이 두 개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파일 저장 규칙에 JPG와 PSD로 되어져 있죠. JPG, PSD. 자, PSD의 크기는 40에서 50 픽셀이고요. 원본 사이즈는. 그 다음에 JPG는 400에서 500 픽셀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서를 만들 때 기준은 JPG의 크기로 만들어 주고, 자, 이것을 PSD로 나중에 제출용으로 저장을 할 때는 크기 자체를 10분의 1로 줄이면 됩니다. 공 하나를 빼면 돼요. 쉽죠? 그리고 파일명 역시 PSD와 JPG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송할 때 이 두 개의 파일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이미지는 내 컴퓨터 문서에 보면 GTQ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지에 해당 이미지 번호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리 사용해야 될 이미지의 번호를 확인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준비할 때는. 문제를 볼까요? 그림 효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 효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자, 1급의 1. 자, JPG 파일은 필터를 적용하는데 텍스처라이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이브 패스. 자, 패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구본 모양. 자, 요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겠네요. 세 번째, 마스크입니다. 지구본 모양에 대해서, 자, 마스크를 씌워라. 그리고 1급의 2.jpg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4픽셀 그라디언트, 자, 회색 계열이죠. 이너 섀도우, 자, 내부 그림자를 사용하고, 1급 3.jpg는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세요. 자, 쉐입 도구를 이용해서, 이건 모양 도구입니다. 새 모양과 풀 모양, 지금 보면은 색상 지정되어져 있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자 효과는,
자, 사파리 월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자, 궁서라는 글꼴로 설정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 효과를 주세요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조건은 다 지켜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써야 되는 내용들이고, 자, 이 외에 결과 이미지가 있을 텐데, 자, 그 결과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나머지 항목들은 반드시 결과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처음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결과 이미지에 이렇게 위에 눈금자가 있고, 자, 이 눈금자의 위치를 잘 보고 미리 시험지에다가 위치를 그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을 그어준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드 영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리드 형태의 선을 그려서 바로 안내선으로 우리가 활용을 좀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일단 보면은 100픽셀 기준으로 그리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 이미지들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패스 그리는 거겠죠. 자, 이 패스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니까, 자, 얘도 그릴 때 그럼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로 미리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어느 위치쯤이 되는지. 자, 뭐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미리 안내선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그럼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새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즉 새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CC 버전에서는 새 파일을 클릭하거나, CS 공통적으로는 파일의 새로 만들기 또는 단축키로는 Ctrl N을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Ctrl N을 눌러서, 자, 새로 만들기 문서에서 오른쪽을 보면은, 자, 단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단위 픽셀인 거 확인하시고, 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너비는 400에 높이는 500. 자, 설정을 해주고, 자, 이때 C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트보드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 해상도는 72에 픽셀 퍼 인치, 색상 모드는 RGB의 8비트 배경. 자, 요게 바로 이제 백그라운드 컨텐츠죠.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지, 자, 가장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만들거나, CS 버전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좀 다르다라 그랬죠. 자, CS 버전하고 CC 버전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환경 설정을 레거시 모드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레거시 인터페이스로 바꾸어서, 자, 다시 새 문서 만들게요. Ctrl N 또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자, 이름 같은 경우에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수험번호 입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수험번호 입력 하이픈, 그 다음에 수험자 이름 하이픈, 자, 문서 이름.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공통적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은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가 미리 하나 좀 붙여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때마다 복붙해 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문제 번호만 바꿔 주셔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의 유형은, 자, 기본 포토샵 크기로 되어져 있을 거고요. 자, 너비, 높이. 자, 여기 보시면요,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데 반드시 먼저 픽셀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해상도 때문에 너비하고 높이 수치값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단위를 나중에 바꾸면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또 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너비 입력을 하기 전에는 먼저 단위를 픽셀로 맞춰주고, 자, 너비 400, 그 다음에 높이 500. 자, 해상도는 얼마나 그랬죠? 해상도는 72입니다. 72. 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밑에는 똑같아요. RGB의 8비트 배경 흰색. 자,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새로운 캔버스가 나오게 되고요. 자, 새 캔버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설정이 있다 그랬죠? 봐야 되는 부분은 먼저, 자, 보기에 보면은 보기에 표시가 있고요. 자, 이 보기 표시에서 격자. 자, 단축키는 컨트롤 작은 따옴표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작은 따옴표,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자, 좀 이상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화면상에서 보면 한글 버전이죠. 우리 교재가 지금 영문 기준으로 이미지가 프린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저는 한글 사용자하고 영문 사용자 같이 좀 볼 수 있게끔 자, 한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시험을 보든 한글로 시험을 보든 좀 괴리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걸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표시 부분에 격자로 되어져 있는 자, 얘를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단축키는 컨트롤 작은 따옴표. 자, 또 하나. 처음 실행을 했을 때는 위에 보시면 또는 왼쪽에 보시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꺼내 놓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룰러. 눈금자라고 해서 컨트롤 R입니다. 자, 보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눈금자가 가운데쯤 있습니다. 룰러라고 하는 컨트롤 R. 자, 눌러서 미리 자, 눈금자를 꺼내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내선 자,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서 지금 이렇게 격자. 자, 보여지는 거는 몇 칸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400에 500 사이즈입니다. 400에 500 사이즈. 자, 이건 어디서 설정했었죠? 네, 환경 설정 격자 부분에서 색상을 설정을 할 때 저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화면을 맞춰 줄게요. 화면 맞추는 거는 컨트롤 0. 자,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딱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맞춰 주시고요. 자, 왼쪽에 지금 한 줄로 나와 있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자,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자, 두 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화살표 두 개짜리 눌러서 자, 두 줄로 만들어 주면은 도구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스냅 밑에 스냅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스냅 2라고 하는 영문 메뉴가 되는데 자, 여기에 안내선, 그 다음에 격자, 레이어 지금 체크가 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을 하나 체크 해제하십니다. 자, 체크 얘도 해제하고요. 자, 다시 스냅 옵션의 격자도 해제하고 자, 스냅 옵션의 레이어까지. 자, 이거는 스냅 옵션에 하나, 둘, 세 개가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이제 펜 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올가미 도구를 사용을 하거나 할 때 자동으로 그 영역에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미리 해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은 이제 첫 번째 저장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저장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S. 자, 눌러서 저장의 위치는 일단 문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 문서 안에다가 저장을 하셔도 되고, 자,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가 있으면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해도 됩니다. 저장의 형식은 자, 똑같이 수험번호, 이름, 문제번호, 파일 형식은 PSD. 자, 그대로 저장을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자,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겁니다. 다음 단계로 문제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가져올 거예요. 자, 문제에 제시된 대로 필요한 이미지는 1번, 2번, 3번이었죠. 자, 1번, 2번, 3번을 뭐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또는 첫 번째 파일부터 자, 3번까지니까 세 번째 파일까지 쉬프트 클릭.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자, 세 개를 일단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그대로 자, 위에다 갖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화면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자, 위에다가 위쪽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탭의 형태로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가져와져요. 요 가져와진 거를 이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각각 이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게 1번 이미지가 바로 우리 여기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에서 배경으로 사용되는 이미지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전체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A 자, 외우셔야 돼요. 컨트롤 A 또는 메뉴에서는 선택, 셀렉트에 보면은 all이라고 하는 모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도 돼요.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되면 요렇게 점선이 바깥쪽 배경에 보이죠? 자, 이게 이제 이름이 개미들의 행진이라는 선택 영역이 되는데,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자, 붙여 넣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복사를 할 때는 편집에 보면은 복사 있죠?
네, 컨트롤 C. 자, 똑같이 자,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러면 레이어로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도 메뉴에서 보시면 편집에 붙여넣기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V라고 하는 붙여넣기를 통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미지 좀 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본 것보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동 도구를 통해서 결과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맞춰줘요. 자, 이동 도구 V입니다. 이동 도구. 자, 여기 보시면은 단축키 나와 있죠. 자, 이동 도구 이용해서 레이어 1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맞춰주면 돼요. 자, 이 화면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자, 살짝 한 단계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자, 한 단계를 좀 줄여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눈에 좀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대략 봤을 때 한 요 정도쯤이면 될까요? 네, 요 정도쯤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세부적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자, 키보드의 화살표 키 이용하면은 이렇게 자, 세부적으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좌우, 그 다음에 상하. 조금 더 10픽셀 단위로 가고 싶어 그러면 쉬프트를 이용한 상태에서 위아래 상하, 그러니까 상하 좌우. 자, 상하 좌우 쉬프트 누른 상태는 10픽셀씩 이동을 하고자 할 때고요. 자, 미세하게 움직이고자 할 때는 자,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기준점 잡아주시면은 요 정도쯤 되겠죠. 여기 능선이라든가 자, 산봉우리 자, 요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지의 끝 부분 끝 나와 있는 이러한 가지 끝 부분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쯤. 자,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는데 만약에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유변형 도구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줄 때는 뭐 1픽셀 간격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확하게 1픽셀 단위까지 뭐 맞출 수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고요. 대략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눈으로 봤을 때 좀 확연하게 구분되는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나가면서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이미지에다가 자, 필터를 적용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하라는 건 이제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필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것은 필터에 보시면은 필터 갤러리가 있고요. 자, 필터 갤러리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필터 갤러리가 나옵니다. 우측에 보면은 범주가 있는데 자, 이 범주에서 텍스처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텍스처라고 하는 범주에 있어요. 자, 텍스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안에 자, 텍스처화. 자, 이게 바로 영문 메뉴에서는 텍스처라이즈입니다. 이때 이제 영문과 한글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영문은 ABC 기준으로 나열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은 대체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 조금 찾기는 쉬울 겁니다. 자, 텍스처와 클릭을 하고 우측에 보면 이제 옵션이 나오는데 자, 이 옵션은 별도의 설명이 있지 않는 이상 별도로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없다면 그냥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 유지를 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배경에 자, 필터,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텍스트 필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구본. 패스 만드는 거였죠. 패스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은 다른 거를 먼저 하고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패스를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치를 잡아줄 때. 또한 이 지구본 패스는 일반 그리드에 좀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손으로 직접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안내선으로 커다란 영역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게 편해요. 안내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보기에 보면은 자, 새 안내선 이용해서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될 경우 아니고 이제 우리가 결과에서 선을
긋겠죠. 그 선을 그어서 만들 때는 직접적으로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뽑아도 됩니다. 자, 눈금자에서 그 지구본 모양의 맨 왼쪽 끝과 맨 오른쪽 끝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대략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한 150은 조금 넘을 것 같고요. 160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50 한 요 정도 위치, 여기 안내선 하나 만들어줬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은 가장 이제 바깥쪽 끝에 380을 지나서 390쯤? 네,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위치. 자, 왼쪽 끝과 지금 오른쪽 끝을 하나 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 위쪽 눈금자에서 드래그 합니다. 자, 드래그 해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 160쯤 해가지고죠. 자, 요쯤. 160에서 161, 2. 자, 여기가 이제 지구본의 맨 끝쯤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내려가야 돼요. 자, 받침대 있는 쪽을 보면은 거의 밑바닥 쪽에 있죠. 480에서 490 쪽. 조금 내려가는, 그 정도. 대충 490쯤 되겠네요. 요쯤. 자, 위치 잡아주고. 자, 큰 테두리는 그러면 요 영역입니다. 커다란 영역은. 자, 이 영역이고요. 이 영역에서 다시 패스가 지나가고 만들어지는 영역을 또 한번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 틀을 만들어줄 때 받침이 있는 영역도 필요하니까, 자, 이번엔 받침이 되는 영역. 자, 받침의 너비가 180 조금 넘었죠, 그죠? 네. 요 정도쯤 갖다 놓고, 또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해서, 자, 300쯤 넘는, 자, 요 정도 위치. 여기가 이제 받침이 되는 부분. 받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패스 꼬다리에서 꺾이는 부분도 표시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설정 영역을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이 안내선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색상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지구본의 구형에 해당하는 영역도 표시를 해주려면은 시작 부분은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구가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서 더 내려가야겠죠. 160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한 175 정도? 네, 요쯤 되겠네요. 요쯤 영역에 하나 더 그리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가로 영역 부분도 밑에 쪽에 뭐 385쯤에 하나 더 있고, 385쯤에 하나 만들어주고, 대충. 그 다음에 그 밑에 두께에 해당하는 395쯤에 또 하나. 네, 요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에 410쯤 돼가지고 하나 더. 네,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툼하게. 뭐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절 가능하니까 이동 도구로 조절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려지는 영역은 어디였죠?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확대를 해주는데, 확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게 되면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 자, 그런데 정확하게 영역만을 내가 빨리빨리 확대를 하고자 할 때는 돋보기를 눌러서, 자, 돋보기를 눌러서 옵션 창, 위에 옵션 창 보면 스크럽이 확대 축소가 있어요. 이 스크럽이 확대 축소를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확대 축소를 할 때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드래그해서 확대를 하면은 조금 편하게 확대 축소 창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좀 편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펜 툴로 그리기 위해서, 자, 도구는 펜.
단축키는 P입니다. P. 펜의 약자 P. 자, 또는 여기 툴바에 보시면 여기 펜 모양 도구 있죠. 자, 펜 도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펜 도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위에 옵션 바 보시면은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걸 모양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모양으로 바꾸어야지 면색과 선색을 한 방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칠색, 자, 이게 면색이고요. 획, 자, 이게 선색이 돼요. 선색. 자, 여기 보면은 칠 색상과 선 색상이 있는데 모양을 보시면은 일단 면색은 검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획 같은 경우에는 없음 하시면 됩니다. 자, 획은 색상 없음. 그럼 면색으로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리는 영역. 자,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린다면은 자, 기본적으로 중간쯤에 보시면은 자, 패스 작업 해가지고 새 레이어. 자, 새 레이어. 그리고 나서 추가로 더 그릴 때는 이제 모양 결합. 만약에 빼줘야 된다 그러면 빼기. 뭐 교차는 겹쳐진 영역만 남기는 거고, 자, 모양 오버랩 제외는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겹쳐진 부분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새롭게 그릴 거야 라는 모드로 해서 자, 펜을 보시면은 펜에 별이 붙어 있죠. 네, 이렇게 별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새롭게 그리겠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패스를 그릴 때 여기 까만색 그리드 격자가 방해가 되면 일단 격자는 잠시 숨겨도 됩니다. 자, 컨트롤 쉼표, 컨트롤 작은 따옴표죠. 컨트롤 작은 따옴표 이용해 가지고 격자 빼주시고요. 이제 가이드 안내선은 좀 보여야 되겠죠. 안내선 보여주게 하고 자, 얘는 빼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자, 이 레이어도 지금 그려지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레이어도 제가 눈을 해제할게요. 하얀 화면에서. 아니면 불투명도를 낮춰주셔도 돼요. 불투명도를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살짝만 보이게. 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저는 눈을 끄고 안내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결과 출력물의 이미지와 함께 좀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어디서부터 잡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가장 끄트머리 좀 편한 부분부터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대충 320, 그 다음에 180, 자, 요쯤이죠. 요쯤에서 시작이 되니까, 자,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포인트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꺾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자, 요쯤 해가지고, 자, 요쯤이죠.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위쪽으로 보시면 가장 끝부분이, 자, 요쯤이었습니다. 자, 여기 안내선 있는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에서 살짝 둥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클릭 앤 드래그로 살짝 동그랗게, 이렇게 당겨주면은, 자, 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꺾여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위치 역시 이제 반대쪽이었으니까, 자, 반대쪽으로 올 때도 위치를 잡아서, 클릭 앤 드래그. 아니면 여기 선을 끊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차이점 보세요. 그냥 바로 오게 되면 바로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꺾이는데, 자, Alt를 이용해서 끊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 포인트를 잡을 때도 조금 편하겠죠. 네. 다음 포인트 잡을 때 마찬가지로 좀 편한 위치에 우리가 영역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역 하나 잡아주고 자, 끊을게요. 다시 Alt 클릭. 자, 끊고 나서 그 다음 포인트 꺾어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자, 위치 대충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요 정도 이렇게 자, 하나 꺾어줍니다. 자, 끊어주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와야 돼요. 요 정도까지. 자, 여기 걸려서 와야 되니까 자, 위치 마찬가지로 이미지 결과 그림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꺾어 가지고 끄트머리에 닿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하다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되돌린 후에 다시 한번 고정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조금 더 밑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찍어줄게요. 둥그스름하게.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끊어주고 자, 이제 여기서 아래쪽까지 한번 또 쭉 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까지. 요 정도 위치까지.
자,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드래그로 둥그렇게. 자, 끊어주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포인트 클릭. 그 다음에 옆에 한번 클릭. 자, 요만큼 정도 와야겠죠? 자, 다시 아래쪽 살짝 둥글게 처리하고, 자, 끄트머리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밑부분 한 번 더 찍어야겠네요. 자, 아래쪽에 영역 한 번 더 눌러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부분, 자, 가운데쯤 해가지고 요쯤까지 또 다시 올라가야겠죠? 자, 바닥에 해당하는 요 부분. 자, 이렇게 자, 끊어주고, 자, 이제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올라갈 때도 자, 요 영역이 마지막 영역이었으니까 자, 보시고 자, 이렇게 둥글게 자, 끊어주고, 그 옆에도 동일하게 한번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중간쯤에 한번 영역 잡아주고, 자, 위로 또 올라가야 되죠. 자, 끊어주고 갈게요. 자, 옆에도 한번,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자, 그냥 클릭하면은 다시 끊을 필요 없으니까는 쭉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 잡아주고 드래그. 자,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나머지 꺾이는 부분 역시 클릭을 해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야 되니까, 자, 여건전이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번 더 꺾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꺾고 끊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 역시 둥그렇게 자, 만들어 주고 끊고, 자, 이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찍어줍니다. 자, 대충 뭐 요 정도쯤 되겠네요. 자, 요 정도쯤.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되죠. 자,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위치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가야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자, 영역을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둥글게 자,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고,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시고 모양 마찬가지로 잡아가지고 마무리 연결을 해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당겨가지고 좀 크게 당길게요. 자, 모양이 급하게 그렸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다 안 잡혔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리거나 할 필요 없이 자, 위치를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펜툴 쭉 누르면은 기준점 변환 도구를 이용을 하거나, 자, 이걸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선택 도구에서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서 해당 영역의 패스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즉,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많이 확대가 됐는데, 자, 여기를 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고정점만 선택을 해서, 자, 이 점, 그 다음에 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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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점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살표 키를 가지고 제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 점 마찬가지로 저 위치 살짝 옮겨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포인트도 마찬가지. 자, 조정하고 자, 보정은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기울기나 꺾는 정도 마찬가지도 고정점 변환 도구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확하지만 자,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부분 자, 영역 드래그 해서 조절. 자, 포인트 조절. 자, 마찬가지로 저 위치 값들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방향점 있으니까 방향점을 이용해 가지고 조절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곡률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곡률 조정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요건 이제 후보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은 형태를 좀 보시면 돼요. 형태하고 포인트 점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를 갖다 놓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지금 방향키를 제가 이용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곡률이라든가 이런 거 조절해 주시면 돼요. 또는 뭐 위치 이동하고 싶으면은 자, 위치를 조정을 하고 곡선의 두께도 조절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패스를 다듬어 주시면 된다. 자, 겁먹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릴 때 자, 빨리빨리 그리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고정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정점 추가 도구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덜 필요하다 그러면은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일단 자, 모양을 하나 만들어줘요.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가운데 지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죠. 그런 이제 원 추가되는 부분은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합 자, 모양 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펜 툴 눌러진 상태에서 자, 옵션 바에서 모양 결합을 반드시 눌러야 돼요. 추가 영역이기 때문에 자, 모양 결합을 클릭을 해 주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모양은 타원 도구를 이용하는데, 타원 도구에서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은 모양, 다음에 칠 색상은 검정색. 자, 이 상태에 두고, 자, 원이 시작되는 부분이 요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쯤부터 시작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려줄 때 정원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펜 툴을 이용해서 패스가 그려지는 상태에서, 자, 이 패스가 그려지는 상태, 다시 말해서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만 추가를 할 수가 있다. 모양 결합. 안 그러면 레이어가 따로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영역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려줍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레이어에 그대로 만들어져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그려 놓았으면 이제 여기 어색한 부분 나중에 정리를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점을 할 때는, 자, 대략적인 모양이 그려졌는가 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빗나가는 것들은 시간적인 걸 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영역의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전체적인 틀, 요 모양, 자, 여기 패스가 있으니까 여기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이런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렸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 영역 보고, 자, 레이어 1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안내선 어떻게 해야 되죠? 안내선 빼줘야 됩니다. 자, 안내선은 마찬가지로, 자, 빼주시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은 이제 안내선 빠지죠. 자, 이제 여기에서 패스의 이름 중요하죠. 자, 패스 패널로 가서, 자, 모양 1, 모양 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쉐이프라고 영문에 나올 거예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름이 지구본 한 칸 띄고 모양. 자, 이름 지정할 때 마찬가지로 붙여쓰기, 띄어쓰기 잘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지구본 모양의 패스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이 완료된 후에 지금 지구본 모양과 모양 1 패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져 있는 경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 여기 패스의 빈 부분을 클릭을 해야지, 자, 모양이 이렇게 패스 라인이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로 두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바깥쪽을 한번 클릭을 해준 다음에 레이어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수행 내용이 이제 지구본 모양에다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는 거였죠. 네, 그냥 수행하시면 됩니다. 2번 이미지니까, 자, 2번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자, 이 2번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자, 돌아가서 붙여 넣어야 되겠죠? 붙여 넣는 단축키는, 네, 컨트롤 V 이용해서, 자, 그대로 여기다 붙여 넣어줍니다. 하나 붙여 넣어 주시고요. 자, 붙여 넣어진 상태에서, 자, 위치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자, 뭐 자유 변형 도구를 이용해도 되고 위치 변형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동 도구 이용해서 뭐 대략적인 뭐 위치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요. 영역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조정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자유 변형 도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이 레이어를 어디에다가 모양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 줘야 돼요. 클리핑 마스크 만들 때는 해당 레이어의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가 있습니다. 즉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걸 하거나 아니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2하고 모양 1 사이에 가져가게 되면은 아이콘의 모양이 바뀌어요. 아래쪽 화살표, 이때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숑 들어가게 돼요. 들어간 상태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레이어 2를 드래그 하게 되면은, 자, 영역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걸 보고 마찬가지로 결과 이미지를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갖다 놔야 될지. 그래서 뭐 크기 조절 필요하면 크기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 보면은 여기 선 나와 있는 부분하고, 자, 여기 요 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조절을 해줘야겠죠. 살짝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네, 요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영역이. 자, 됐으면 엔터.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제 지구본 모양에다가, 자, 여기 모양이죠. 자, 모양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먼저 해도 되고, 그러니까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이전에, 자,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빈 공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래쪽에 보면 FX가 있습니다. 자, 이 FX에서 바로 들어가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다. 자,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레이어 스타일을 열어줄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이 실행이 되면은, 자,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선택하시면 되는데, 먼저 획 선택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스트로크에 해당하는 획을 클릭을 하고, 자, 위치,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 값이 나오는데, 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크기 값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4. 그리고 위치는 바깥쪽. 뭐 안쪽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깥쪽 하게 되면은 바깥쪽, 중앙 하게 되면 중앙. 이런 식으로, 자,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에서 뭐 적용이 되어져 있다면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그 출력 형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은 여기에서 위치 값을 보시면은, 자, 이 위치 값의 형태에 따라서 간격이라든가 두께가 달라집니다. CS 계열은 바깥쪽이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여기 안쪽일 경우에 보세요. 안쪽일 경우에는 이 받침대 쪽의 두께가 너무 얇아져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을 하면 제가 이제 그린 걸 두툼하게 그렸기 때문에 중간에 여백이 좀 너무 좁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적당하다고 싶은 정도의 옵션, 그러니까 출력 결과를 보시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시된 거는 7에서 그라디언트 선택하라고 했죠. 자, 그라디언트를 누른 다음에, 자, 그라디언트의 종류는 뭘로? 클릭을 해서 편집기에서, 자, 색상을 뭘로 그랬죠? 네, 회색 계열 333333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클릭을 해서 여기 정지점, 자,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 자, 색상은 333333, 자, 이렇게, 자, 영역을 잡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지점은 더블 클릭해서 3333, 네, CC. 이게 두 번째 점이었죠. 3333 CC. 자, 문제에 제시된 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라디언트 형태를 보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는 형태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교재 색깔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출력물하고 그 다음에 화면상의 색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 제시되어진 색상을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각도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는 그라디언트 확인이 되었으면 이너 섀도우, 자, 한글에서는 내부 그림자입니다. 내부 그림자 클릭을 해서 그림자가 적용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기본값, 자, 이때 출력 결과와 큰 차이가 좀 난다 그러면 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서, 자, 이렇게 지구본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자를 다시 한번 제가 꺼내 볼게요. 자, 격자를 꺼내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출력 결과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여기 좀 꺾여 있는 부분, 좀 부드럽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패스에서 지구본 모양 패스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러한 패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펜툴 또는 선택툴,
직접 선택이나 패스 선택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과정이 요거는 끝났습니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이미지를 보면은 3번 이미지는 요 코끼리만 따로 선택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코끼리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 도구들을 따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CS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가미 도구라든가 자석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또는 사각 선택 윤곽 도구, 그 외에 빠른 선택 도구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CC 버전에서 2020, 2021 버전은 개체 선택 도구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면 돼요. 영역을. 자, 2022부터는 개체 선택 도구를 가지고 피사체에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시험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건데, 자,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이 부분을 영역 나왔네? 클릭만 하면은 자, 자동으로 영역이 잡혀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선택은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좀 덜 선택된 부분들 있죠? 다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다리 부분, 이 부분은 올가미 도구나 아니면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자, 여기 다각형 올가미 도구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도 돼요. 빠른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할 때는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선택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영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경과 피사체와의 색수차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빠른 선택 도구로 구분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Alt키를 이용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자 또는 여기 선택 영역 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 자, 그래서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선택에 관련돼 가지고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피사체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피사체 중간중간 부분은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거. 이거 감점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편한 걸로 그냥 갈게요. 자, 편한 걸로 일단 저는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어느 부분에서 자, 여기 요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올가미 도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올가미 도구 이용해서 추가 영역이니까 Shift. 자, 요거죠. 옵션 바에서 두 번째 Shift를 누른 상태로 영역을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영역이 너무 많이 선택이 됐네. 빼야겠다 그러면 Alt키를 누른 상태로 빼주면 됩니다. 영역은.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줄 수가 있겠죠. 자, 이쪽도 살짝 빼줄 수가 있겠죠. 자, 다리 부분 추가해야 돼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Shift를 눌러서 더하기가 나오면 자, 커서에 더하기가 나오면 영역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야 된다 그러면 살짝 Alt키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조금씩 선택 영역을 Shift와 Alt키를 이용해서 영역을 추가하거나 빼준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좀 해 나가면서 또는 정상적인 크기로 보면서 선택 영역이 잘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살짝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이 잡혔다면 이 선택 영역 자체를 컨트롤 C 복사할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갖다 컨트롤 V 붙여 넣었습니다. 붙여 넣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어디에 있는 피사체의 사이
이미지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부분 잘 보시고 그 비어있는 부분을 잘 선택해서 빼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할게요. 지금 레이어는 레이어 2번 위에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선택을 했을 때 모양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레이어 2를 미리 선택을 했었죠. 이 상태에서 붙여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모양 1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다시 이렇게 빼내주시면 되고요. 자, 위에 있는 클리핑 마스크는 해제를 해서 오브젝트가 정상적인 레이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빈 곳에 더블 클릭할게요. 레이어 3에 더블 클릭. 자, 레이어 스타일이 나왔으면은, 자, 여기에서는 그냥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입니다. 자, 맨 밑에 보면 드롭 섀도우가 있고요. 클릭을 해준 다음에 값은 기본값 그대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이미지에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고요. 이제 자유변형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해야겠죠? 자, 컨트롤 T 눌러서 자, 바운드 박스가 나오면 자유변형 도구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절을 해줄 때는 자, 위치를 확인해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위치값 같은 경우에 이동을 해서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 자, 위치 잡아주시고 기준 위치 그 다음에 크기 조절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 조절할 때 제가 옵션에서 비율 조정을 안 했습니다. 비율 조정을 끊었기 때문에 비율 조정을 하려면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네, 먼저 높이하고 그 다음에 위치 값에 따른 거 크기 조절 살짝 해가지고 대략적인 위치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위치 이동할게요. 자, 위치 이동.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비율적으로 내가 비율을 깨도 된다 그러면은 자, 여기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용해 가지고 자, 위치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치 조정도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세부적으로 방향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살짝 이런 식으로 자, 키워가지고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다면 자, 엔터키를 눌러서 자, 완료를 시켜주시면은 자, 이 과정은 종료가 되게 되었어요. 자, 다음 과정은 이제 모양 도구죠. 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 자, 조금 전에 썼었던 툴바에서 자, 원형 도구 썼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의 옵션 바를 보게 되면은 자,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CS 버전하고 CC 버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CS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분에서 찾으면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또는 전체 보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CC 이후 버전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폴더별로 이렇게 그룹화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꺼내야 돼요. 자, 꺼내야 됩니다. 패널을 꺼내야 되는데 창에 밑으로 슝 내려가면은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영문에서는 쉐이프예요. 당연히 자, 모양은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미음이니까 요쯤에 있을 것이고요. 영문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 S입니다.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자, 모양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모양 패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확장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 확장 버튼을 클릭을 해서 CC 이후 버전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레거시 모양 및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반드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얘를 추가를 해야지만 이전 버전에 있었던 모양을 모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여기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CS 버전이라면 자, 이 모양에서 별도의 폴더 형태로 우리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 모양 뭐 애니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네이처라든가 이런 그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all이라는 모드를 이용해서 모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CS 버전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서 바로 꺼낼 수가 있어요. 요쪽에서
모든 목록 추가하기 해가지고 올 하면 되고요. 자, CC 버전에서는 레거시 모양 및 기타라는 걸 반드시 꺼내야 됩니다. 이거 꺼내는 방법은 옵션 바에서는 못 꺼내고 패널을 열어서 패널에 옵션 확장 있죠. 확장 버튼 눌러서 자, 레거시 모양 및 기타 그러면 열어보시면 이게 똑같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자, 똑같이 있고요. 자,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지금 범위가 나와 있죠. 자, 확장을 할게요. 크게.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동물 쪽에 보면은 동물에 관련된 형태, 모양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쪽에 보면 네이처입니다. 자연에 해당하는 이러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볼 때는 자, 여기에서는 이 톱니바퀴를 눌렀을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 좀 작게 보이는 것들을 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소판을 이용하면 자, 이미지가 조금 더 크게 보이고요. 자, 이름도 보고 싶다 그러면 큰 목록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찾는 모양을 조금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함께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새의 모양이라든가 자, 여기 나와 있죠. 새의 모양. 그 다음에 자, 풀의 모양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바로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름을 이용한다면. 뭐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봤듯이 큰 축소판을 이용해서 좀 미리 보기 형태로 썸네일 형태로 미리 비슷한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일단 새하고 풀이었습니다. 자, 새의 모양을 보면은 자, 동물에 있죠. 동물에 보시면은 자, 여기 끝에서 세 번째 새이라고 하는 요 모양이 바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모양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할게요. 자, 새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자, 영역은 좌측 상단 영역이었죠. 좌측 상단 영역에서 그냥 쭉 드래그를 해주면 되는데 드래그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자, 모양인지 확인하시고요. 쉐이프. 그 다음에 색상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색상 먼저 확인하시고 자, 획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었다면 자, 그대로 그냥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비율을 일정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지금 지 맘대로 움직이죠. 쉬프트를 눌러서 자, 비율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그려지죠? 자, 그려지고 난 후에 색깔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검정색인데 다른 색으로 바꿔야 돼요.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될 경우에는 자, 옵션 바에 7. 자, 7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색상 피커 있죠? 컬러 피커를 클릭을 해서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FFCC00 자, 오렌지 계열의 자, 이 색상을 선택을 한 후에 입력을 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자, 바로 적용이 돼요. 보는 것과 같이 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 자,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 또는 FX 클릭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얘가 필요로 하는 거는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였죠. 자, 외부 광선 선택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거나 또는 출력 모양과 좀 다르게 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시사항이 없으면은 그냥 딱 보고 괜찮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출력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자, 크기 조정 필요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패스인데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자유변형 도구로 바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를 해 나가면서 자, 위치 조정도 하시고요. 자, 세부 조정은 방향키라고 그랬습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 위치 조정 하시면 되고요. 또는 크기 조절 하면 되고 자, 모양이 약간 다르네? 뭔가 달라 보이네? 그럼 회전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원하는 형태대로. 자, 역시 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조절. 자, 다 되었으면은 자, 엔터. 다시 한번 엔터 눌러가지고 자,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조절할 땐 마찬가지로 현재 레이어에서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입력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어서 좌측 하단에 자, 풀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옵션 바 있죠. 자, 이 옵션 바에서 모양 자연에 보면은 풀이 있어요. 자연에. 자, 결과와 비슷한 것이 바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풀 2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커서를 올리면은 뭐 이름 나올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 모양을 자,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좌측 하단에다 그려주면 됩니다. 자, 확대를 좀 해서 그릴까요? 자, 요만큼 확대를 해서 자,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자, 일단 Shift 드래그 해가지고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냥 그리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자, 조정은 추후에 하시면 되고요. 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때 7 색상 마찬가지로 7 자, 원하는 색상 피커에서 009966 자, 요 색이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색상 칠을 했습니다. 자, 위치 조정, 크기 조정 해줘야 돼요. 위치 조정, 크기 조정, 또 레이어 스타일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뭐 위치 크기는 나중에 한다고 해도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자, 레이어 스타일의 획이죠. 스트로크. 자, 획 선택을 하고 자, 크기는 자, 2픽셀. 자, 2픽셀. 그 다음에 7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형태는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할까요? 바깥쪽으로 되게. 요게 이제 CS에서는 바깥쪽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게 그라디언트였는데 이번엔 색상. 자, 색상에 컬러 피커 눌러서 색은 자, FFFFFF 자, 흰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확인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끝냈고요. 끝낸 다음에는 자,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자, 크기 조정해 줘야겠죠. 요거 지금 패스 위치하고 그 다음에 자유 변경도가 좀 달라요. 자, 위치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크기 조절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코끼리의 발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줄게요. 결과 보시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대략 요쯤 되겠네요. 자, 됐으면 마찬가지로 자, 엔터 두 번.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요게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그러면 하나를 똑같이 그려주는데 자, 이동 도구 이용해서 V입니다. 이동 도구 이용해서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게 되면 복제가 돼요. 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복제가 되는데 수평 복제할 거야. 그러면 Shift까지 같이 눌러주게 되면은 자, 수평으로 이동을 하죠. 수평 이동하는 도구를 가지고 자, 위치 조정해 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자, 영역을 잡아주고요. 복사된 레이어에 색상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마찬가지로 눌러서 자, 7 색상 바꿔야 되겠죠? 자, 7 색상은 제시된 색상 336600 자, 이게 제시된 색상입니다. 336600 자, 확인 눌러서 자, 색상 적용을 해준 후에 자, 얘도 그냥 모양이 이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 아이도 네, 약간 돌아가 있죠. 이렇게 살짝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회전시키고 크기 조절 도구 이용해서 자,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줍니다.
자, 위치 확인하시고요. 위치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 엔터 눌러서 완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집어 넣었고요. 모양을 그대로 삽입을 했고, 자유변형 도구를 이용해서 위치 크기 조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각 모양에 대해서 칠색상으로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색칠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도 같이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글자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적용하는 거였죠. 자, 글자 입력을 위해서 텍스트, 타입, T, 자, 단축키는 T, 도구바에서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도구가 바로 문자 도구입니다. 자, 문자 도구 중에서 수평 문자 도구 사용을 할 거고요. 수평 문자 도구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그냥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깜빡 거립니다. 이거 버전에 따라서 CC 버전의 경우에는 샘플 텍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영문 버전은 로렘 입숨이라고 하는 샘플 텍스트가 나오는데 한글 버전은 또 안 나오고요. CS 버전도 샘플 텍스트는 안 나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샘플 텍스트가 나온다면은 블럭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그냥 무시하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기존의 샘플 텍스트가 삭제가 되면서 문자가 입력이 될 겁니다. 자, 입력할 내용은 자, 사파리 월드였죠. 사파리 월드. 자, 대소문자 있어야 되니까 S가 대문자, 그 다음에 월드의 W가 대문자. 자, 이렇게 미리 한번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입력을 해주고 나서 자, 입력 완료는 컨트롤 엔터 또는 위에 보면 확인이 있어요. 확인을 클릭하거나 또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입력 완료가 되고요. 자, 이때 글꼴이라든가 크기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글꼴 크기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글꼴 크기 설정은요. 자, 위에 보면은 옵션 바에 글꼴, 그 다음에 크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크기 설정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되죠. 자, 글꼴도 마찬가지로 눌러가지고 자, 선택이 가능해요. 자, 이런 것들. 자,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는 썸네일, 텍스트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블럭이 잡혀요.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을 때 컨트롤 T 자, 누르게 되면은 자, 문자 패널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자 패널에서 마찬가지로 크기라든가 종류라든가 세부적인 옵션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 글자를 뒤틀어야 돼요. 자, 뒤틀어야 됩니다. 자, 레이어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옵션 바를 보게 되면은 자, 워프 텍스트라고 하는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 영문 메뉴에서는 크리에이트 워프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릭을 하면은 대화 상자 나오죠. 그러면 텍스트 뒤틀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대략적인 모양이 나옵니다. 자,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뭐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지 비슷한 거 나와 있죠. 네, 비슷한 거는 상승 형태네요. 자, 이렇게 쭉 빙글 돌아가면서 비슷한 게 뭐냐면은 깃발 형태가 있는데 깃발 형태는 위아래로 볼록이고요. 상승 형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세부적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구부리기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저 형태대로 보시면 돼요. 자, 구부리기, 밴드라든가 자, 왜곡을 이용해 가지고 비슷한 모양이 나왔다면 지금은 기본값으로 해도 모양이 비슷하죠. 그럼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레이어 스타일 들어왔고요. 자, 제시된 대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선택을 하고 우측에 그라디언트를 좀 바꿔줄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그라디언트 편집기에서 색상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정지점 클릭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해줘가지고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면 자, 제시된 대로 3466 FF 자, 첫 번째 컬러 스탑 만들어 주시고요. 자, 됐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색상 더블 클릭 색상 피커가 나오면 자, 여기에서 색상 값은
FF6666. 자, 6 6개. 자, 확인 눌러서 색상을 만들어줍니다. 자, 색상이 선택됐는데 지금 각도를 보셔야 돼요. 각도를 보시면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출력 결과를 보면은 아니죠. 가로 방향이었죠. 그래서 이 각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90도, 0도, 뭐 180도, 270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0도로 하게 되면은 그라디언트가 가로 방향으로, 네, 가로 방향,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 가로 방향 형태로 지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획 스트로크입니다. 획 선택을 하고 크기는 3픽셀이라고 했어요. 3픽셀 두께. 그 다음에 위치는 바깥쪽. 색상. 자, 색상은 흰색이었죠. 이거 아까 흰색 했으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FFFF 맞죠? 자, 흰색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 눌러가지고,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 조정해야겠죠? 이동 도구 이용해서, 자, 위치만 결과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격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세부 조정, 방향키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대략 한 요 정도? 자, I가 격자 살짝 나가고요. 네, 요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문항, 네, 고급 기능 활용은 문제가 완료가 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 지상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부분은 바로 이 패스 부분이다. 이 부분이 가장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보이는 대로 쭉쭉쭉 그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커다란 틀을 잡고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커다란 틀을 잡고 세부적인 거는 직접 선택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각도, 방향성 같은 거 조절해서 곡률 조정하는 게 그래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좀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1번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을 할 때 그대로 저장을 한번 할게요. 일단 PSD 저장을 하시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려다 보면은 자, 호환성 최대화 메시지 나옵니다. 다시 표시하지 않음.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4번 저장해야 되니까 컨트롤 알트 S. 자, 세이브 카피라고 해서 자, 다른 이름 저장할 거예요. 그대로 파일에 4번 저장 있죠. 자, 클릭을 해서 자, 위치 보시면은 파일 형식은요. JPG로 하시면 됩니다. JPEG라고 되어 있는 여기 JPG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라는 글자는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네, 지워주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자, 품질 얼마로 할 거니? 라고 물어봐요. 자, 품질 같은 경우에는 8, 9 요 정도 작업하시면 됩니다. 좀 작게 작업해도 되니까 8에서 9 정도 작업을 하시면 되고 확인 눌러가지고 JPG 저장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크기 조절해야겠죠. 전체 크기 조절을 할 때는 이제 이미지 크기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이미지에 보면은 자, 이미지 크기가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알트 I 자, 눌러서 크기 조절 나오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였죠? 단위. 네, 센티미터가 아니라 먼저 픽셀로 바꿔주고 여기 픽셀로 바꿔주시고요. 크기는 뒤에 공만 하나씩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얘나 폭이나 높이나 둘 중에 그냥 공 하나 빼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빠지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40에 50짜리의 10분의 1 사이즈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아까처럼 나중에 원본을 이용해서 패스 조절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름을 따로 저장을 해서 원본은 이제 원본대로 그 다음에 제출할 거는 그냥 PSD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 눌러가지고 제출하시고요. 저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송을 해야겠죠. 답안 전송. 자, 답안 전송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중간에 하나 완성하면 답안 전송을 꼭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수정을 해서 전송을 하면은 그 최신 버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걸로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완성을 했으면은 전송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답안 파일 보내기 눌러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답안 전송을 하시면은 파일이 그대로 서버 쪽으로, 즉 감독자 PC로 전송이 됩니다. 자, 다 되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종료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쳤습니다.